네, 오늘 지수는 출발은 강하게 출발했었는데요. 지금은 좀 약보합권으로 조금 숨고르기로 갑니다. 이번 주의 변수들을 시장은 좀 확인하고 싶어 하는 거고요. 우리의 관심은 지수보다는 섹터 종목이죠. 돈이 모이는 곳에 관심들 머닝 전략 종목 탐색하겠습니다. 인백스 자산운용 염정 이사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시장에 우리가 관심 갖는 두 종목을 공개하고 비교하겠습니다. 이제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염정 이사님 피겠다는 것 자체가요. 두 종목 보여주시면요. 네. 흑자전환 LG에너지솔루션 그리고 LFP 반사수의 LNF 2차전지군요. 사실은 마지막 퍼즐이잖아요. 지수가 다른 쪽은 다 순환해서 네. 올랐는데 자동차하고 2차전지, 특별히 2차전지가 이제 못 올랐는데 여기가 예를 들면 뭐 탁 막힌 혈이었는데 그죠? 네. 뚫리는 느낌이에요. 지난주에 강하게 올랐고 일단 업황이나 기대에 어떤 변화들이 좀 있습니까? 네, 아직까지 전체 업황으로 이야기하기엔 좀 아직 이른 시점이다라고 네. 보고 있습니다만 최근에 리튬 가격 반등이라든지 그리고 AMPC 세액공제, 미국의 세액공제에 대한 불확실성의 해소로 인해서 수급이 이제 들어오는 구간인 것 같습니다. 특히나 앞서 말씀드린 그 원자재 쪽에 대한 리튬 가격 반등에 대한 부분은 또 중국 시장과 연계가 되어 있는데요. 그간 우리나라 2차전지 종목들은 이제 중국 업체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사실은 경쟁력이 좀 떨어졌었던 구간에 있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중국 같은 경우가 사실 과잉 공급에 대한 부분을 정부 측에서 공급 과잉을 억제하는 정책을 펼침에 따라서 리튬 가격이 반등이 나왔고요. 그게 6월 말 정도부터 시작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달여 정도 리튬 가격 반등에 따라서 우리나라 2차 전지 종목들도 같이 반등이 시작됐고요. 7월 한 달간 아직까지 이제 마무리되지 않았지만 7월 열초부터 봤을 때 ELF 관련된 ETF 관련된 부분에서 2차 전지 ETF 관련된 수익률이 거의 탑 10 중에 거의 6, 7종목이 들어갔다 할 정도로 2차 전지 최근 반등세가 좀 강하게 나타나는 구간으로 볼 수 있겠고요. 그 중심에는 일단 LG엔솔이 있겠습니다. LG엔솔을 뭐 말씀드렸듯이 업황의 사이클이 지금 전환되는 시점이라기보다 일단은 수급에 대한 부분으로 상당히 좀 많이 올라왔고요. 그 부분이 어느 정도 더 시장을 이끌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2차 전지에 대한 변화들이 어쨌든 간에 조금씩 들어오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제 실적에 대한 기대감들이 뭐 찍히면 주가는 올라있겠죠. 그죠? 근데 네. 이제 실적에 대한 기대감들이 생겨날 때가 본격적으로 오를 때인데 지금은 일단 거기까지는 아니지만 뭔가 분위기가 좀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종목 비교하겠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 말씀하셨고 네. 역시나 대장주고 이제 대장주의 면모가 드러나는 게 막 기대감으로 오를 때는 사실 뭐 에코프로, BM 이런 종목이 올랐잖아요. 그죠? 근데 예. 이제 어려울 때 버티고 잘하는 게 이제 LG에너지솔루션이었는데요. 최근에 실적 이야기, 주가도 단기적으로 굉장히 탄력적으로 올라왔습니다. 네. 네, 일단 LG엔솔 같은 경우에는 어찌 보면 2차 전지에서 이제 대장주 역할을 했습니다만 대형주임에도 불구하고 대장주 역할은 좀 못했었습니다. 최근에 시장은 이제 대형주 중심의 장세가 좀 강하게 나타나다 보니까 LG엔솔이 좀 주목을 받았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주가 변동성이 그렇게까지 크지는 못했고요. 사실 좀 서서히 하단을 높여가기 시작했습니다만 이번에 이제 LG엔솔이 좀 한 차례 그 레벨업을 할 수 있었던 부분은 2분기 실적 발표였던 것 같습니다. 2분기 실적 발표 매출액은 5.6조, 그리고 영업이익은 4,900억 원 정도 나왔는데요. 물론 여기에 AMPC 세액공제에 대한 부분이 반영이 됐기 때문에 이제 플러스로 보여지긴 합니다만 여기서 단순히 이제 2분기 실적을 가지고 이야기한다기보다 2분기 실적이 어떠한 사업 구조 변화를 나타나는지가 중요한 부분인데요. 아무래도 아직까지는 전기차량에 대한 비중은 역시나 좀 수요가 아직 늘어나고 있지 못하는 가운데 ESS 시장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미국 중심으로 ESS 시장이 성장하고 있고요. 2026년까지 연평균으로 한 60%씩 성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LG엔솔이 그간 작년도 그렇고 워낙에 부진한 실적 속에서 전기차량에 대한 비중을 좀 줄이고 ESS에 대한 확대에 대한 부분이 이번 실적에서 좀 반영이 되면서 좀 빠르게 선제적으로 대응한 시장의 어려움을 좀 타겟책을 가져간 부분이 이제 시장에서 좀 주목을 받기 시작한 부분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자리에서 LG에너지솔루션에 대한 의견은 어떠세요?
네, LG엔솔 뭐 오늘도 사실은 좀 네. 급등이 동반해서 좀 나오면서 상대적으로는 2차전지 종목들 중에서 좀 단기적으로 좀 빠르게 상승은 했습니다만 여전히 2차전지 내에서의 전 탑픽으로 좀 보고 있고요. 지금 이제 비중 확대 구간으로는 좀 보고 있습니다. 근데 LG엔솔에 대한 또 이제 단기적으로 또 오르다 보니 시장에서는 또 의견이 좀 분분합니다. 단기적으로 오른 부분이 사실 업황에 대한 개선이라기보다는 일시적인 또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또 이제 우려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LG엔솔은 일단은 올해 상반기보다 하반기에 대한 ESS 시장 확대에 대한 부분이 조금 더 공격적으로 진행된다라고 하면은 지금 가격대는 아직도 조금 좀 매수 유효한 구간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LNF인데요. LNF는 뭐 아시는 것처럼 이제 양극재 소재 업체입니다. 양극재 업체 가운데는 최근에 보면 포스코 퓨처엠 얘기를 많이 하는 것 같은데요. 양극재 전반적인 상황, LNF 포인트는요? 네. 저는 이제 2차 전지 이야기를 할 때 이제 최근 2분기 들어서 말씀을 드릴 때 시장의 핵심은 지금 LFP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지금 앞서 LG엔솔 이야기할 때도 ESS 얘기를 했는데요. ESS 쪽에 대한 부분은 LFP 쪽에 대한 소재가 들어갑니다. LNF도 마찬가지로 기존의 하이니켈에 대한 어떤 수요가 사실 살아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 LFP 쪽에 대한 그 확대를 준비를 하고 있었고요. 7월 10일경 LFP 자회사 신규 설립하겠다라는 발표와 함께 이에 대한 대규모 투자 양산 계획을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고객사양 LFP 배터리, LFP EV향 그리고 ESS향에 대한 수주에 대한 기대감이 좀 커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양극재 업체 쪽에서는 가장 좀 선제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LNF 지금도 매수 기회를 좀 가질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이제 이번 주 이제 수요일이죠. 7월 30일 날 실적 발표를 하는데 2분기 실적은 사실은 양극재 업체들이 그리 좋지 못할 겁니다. 워낙에 이제 2분기를 보게 되면 아직은 리튬 가격에 대한 반등이 올라가기 전으로 재고 평가 손실이 좀 크게 잡힐 거고 또 환율도 많이 좀 하락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평가 손실은 아무래도 어쩔 수 없는 부분입니다만 하반기에는 특히나 3분기에는 플러스 전환할 수 있을 거다라는 기대감이 좀 커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LNF 실적 발표 너무 이제 크게 실망한다기보다 오히려 이 부분을 기회로 잡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LNF는 매수 의견 드리겠습니다. 2차 전지 대표 종목 LG에너지솔루션과 LNF 비교했습니다. LG엔솔은 비중 확대, LNF는 매수. 그 매수가 조금 더 강한 의견이죠? 뭐 사실은 다 긍정적으로 좀 보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좀 단기적으로 또 이제 지난주에 또 급등한 부분이 있어서 그렇죠. LG엔솔은 많이 올라왔으니까 급등한 그렇죠? 부분이 있어서 잠시 좀 오늘같이 또 상승한 날 바로 따라간다라기보다 살짝 눌림목을 이용하는 게 좀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약간 전술적 차원에서의 포인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투자 의견은. 다음 오늘의 유망주는 어떤 겁니까? 네, 이제 자동차 쪽에서 이야기를 할 건데요. 앞서 말씀하신 대로 2차 전지와 자동차가 우리 시장에서 정말 오랜 기간 동안 사실은 좀 가장 힘들었었던 섹터입니다. 막힌 혈이라니까요. 막힌 혈. 그럼 한번 좀 뚫어줘야 될 것 같은데 이번 주에 관세 협상이 어떻게 진행될지 또 시장에서 상당히 좀 주목을 하고 있는 가운데 오늘도 자동차 업종은 그래도 쉽게 꺾이진 않는 것 같습니다. 이유가 마찬가지로 15% 관세 협상 통과했기 때문에 우리도 어떻게든 15%를 관세를 좀 만들어 나가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인 것 같은데요. 저는 자동차 업종 중에서는 일단은 부품주 쪽에서 HL 만도를 좀 보겠습니다. 상당히 주가는 눌려 있는 상황이고요. 시장에서 2분기 이제 매출 기대감이 좀 커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컨센을 상회할 것으로 좀 예상하고 있습니다. 2분기 매출은 2.4조 정도 그리고 영업이익은 1,000억 정도 예상을 하면서 부품주들이 워낙에 좀 많이 눌려 있었기 때문에 동반해서 이 종목 중에 선별적인 지금 기회를 좀 찾을 수 있겠는데요. HL 만도 같은 경우에는 2분기 이제 북미 매출액이요 약 27% 증가한 수준입니다. 여기서 이제 북미 매출 중에서 전장에 대한 부분이 70%까지 증가하면서 북미 쪽 고객사들을 중심으로 해서 빠르게 그 수익 구조가 개선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나 뭐 현대 기아의 메타 플랜트가 본격적으로 이제 하반기부터는 본격 가동이 되면서 가동률 높아질 거고 그에 따른 현대차양 매출액도 전년 대비 30%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북미 쪽에 대한 생산 기지에 대한 부분으로 그 생산 설비 확대와 함께 이에 따른 관세에 대한 대응도 유연하게 지금 대응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지금 부품 자동차
예를 들어 현대차 밸류체인 예. 쪽에서 찾으신다라고 하면 뭐 최근에는 뭐 현대모비스 이런 종목도 사실 많이 올랐는데요. 그렇죠. HL만도는 상대적으로 지금 많이 좀 저평가되어 있는 구간으로 보고요. 목표가 지금 알려주십시오. 네, 예. 목표가는 45,000원 드리고요. 손절가는 15% 아래로 해서 31,000원 정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자동차가 가기 전에도 이제 현대차 계열의 부품사들은 상당히 강했죠, 그죠? 현대모비스, 글로비스 이런 쪽 강했는데요. 만도나 뭐 이런 쪽 기타 부품사들은 약했네요. 좋은 포인트 잡아주셨습니다. 인백스 자산운용 염정 이사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